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예, 오늘 저기 아주 특별한 뭐 항상 특별한 게스트가 나오시죠. 항상 특별하죠. 에브리데이 특별한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뭐 후배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어쨌든 UFC 동생이네요. 백그라운드잖아요. 그죠? 저는 UFC 네. 아마 농담이고 그 선수는 아니지만 네. 카멘테이터, right? 네, 그냥 말만 합니다. 컬러 저는. 카멘테이터를 네. 했었고.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컬러 말만 카멘테이터를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세설자. 그 어쨌든 그 한국에서 좀 대표하는 격투기 또 종합 격투기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종합 격투기의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로드 F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저하게 대회를 열면서 또한 여러 명의 그 한국 선수들을 이렇게 배출한 프로모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그 또 이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중에서 또 이제 주짓수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국가대표로서 제가 처음 만났었는데 네. 요번에 또 이제 전지 훈련을 LA 찾아온 조영승 선수 같이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그 얼굴 스타일이 잘생겼어. 파이터 같이 아 그래요? 딱 그 느낌. 근데 파이터들의 그 아우라가 있어요. 딱 이 얼굴이 언제든지 이거 저기 준비돼 있다는 그런 게 딱 느껴져요. 턱이 나왔다. 좀 이런 좀 느낌이죠. 약간 턱이 좀 다들 조금 이렇게 좀 각지지 않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UFC 파이터들 네,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악 물고 아니에요. 호흡 때문에 그래요. 아...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턱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과학적으로. 있구나. 과학자.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그 입 벌리고 자요. 맞아, 그래서 맞아.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턱이 좀 길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입 벌리고 자면 안 좋은 건데. 아니 그럼 어떻게 그걸 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잡으라 그래도 모르시네. 아니 나는 진짜 근제 몰랐는데 네. 근데 그 인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브락 레스너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주고 많이 맞아서 그래. 네. 예, 이거 그다음에 농담이고 네. 에리 브라보도 약간 좀 솔직히 그런 인상 제가 딱 봐도 주거든요. 그냥 이쪽 학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호흡법에 따라서 외모도 호흡.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냥 뭐 열심히 했다는 좀 증거. 네. 그 종합 격투기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종합 격투기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주짓수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원래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근데 주짓수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예. 완전 마이너였죠. 먼저 완전 마이너죠. 몇 네.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주짓수는? 제가 2008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아. 네. 이게 주짓수는 한국에서 이제 그 태권도를 배우면은 뭐 노랑띠로 바꾸는 건 그냥 뭐 한 달 금방 한 달 두 달. 하죠. 주짓수는 그 띠 하나 바꾸는 거가 몇 년이 걸려 이게. 네. 검정띠까지 한 10년 걸리죠. 근데 그 UFC 왕좌에 오르는 분들은 보면은 다 UFC 주짓수 요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렇게 왕좌에 오르는 것 같던데 그렇죠. 맞나요? 그냥 기본으로 다 깔려 있죠. 예. 네, 네. 저는 이제 그 솔직히 주짓수 그러면은 에리 브라보가 생각이 많이 나요. 에리 브라보만 솔직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주짓수라고 하면은 사실 브라질리언 주짓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주짓수는 또 이제 주짓수고 일본식이고 그 일본이 이제 일본 사람이 뭐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생겨가지고 네. 그게 또 이제 발달이 된 건데 네. 처음에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 1에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신선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네, 아마 뭐냐면 그게 93년도? 그렇죠. 네네.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네. 요만한 사람이 이때만한 사람을 다 이기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주짓수 갖고는 거인들도 다 잡을 수 있다고. Yes, without a doubt. yes. 최영만도 한번 탭아웃 하지 않았나요? 주짓수 때문에? 미노아맨이라는 선수한테 이제 미노아맨. 니바로 탭을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네. 격투기 중에서 태권도 뭐 권투 이런 거 다 있는데 최종 왕좌는 주짓수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말에 동의해요? 아니면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네. 잡히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아무리 스탠드업 타격 위주의 파이터라도 잡혀가지고 굴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약점이니까 주짓수가 항상 이기게 되죠 보면은. 모르면 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 타격만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타격 위주의 파이터더라도 그 테이크다운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클린치하고 더티 박싱 이런 네. 스킬 가지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짓수 잘하는 사람이면은 어쩔 수 그때 없어요. 예전에 그 브락 레스너가 네. 막 두들겨 팼는데 제가 봤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예. 졌어요. 그 주짓수 동작 하나에 누구였죠? 그 상대 프랭크 미어. 맞다. 예. 그 선수도 프랭크 예, 미어한테 주짓수의 마스터예요. 네. 아니 네. 브락 레스너가 엄청 이렇게 두들겨 팼어요. 솔직히 일방적으로. 네, 그쵸, 그런데 그쵸. 예. 프랭크 미어가 여유롭게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하는데 바로 탭아웃 하는 게 네. 와. 그 이게- 동작 하나에 끝나는 거야. 음,
그게 묘미죠. 그 조영승 선수는 그래서 주짓수를 시작을 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뭐 어디 맞고 다녔어요? 아니면 뭐 그냥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거죠. 그 맞기 싫어서.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는 MMA를 하고 싶었는데 MMA는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짓수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네. 결국은 MMA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네. 진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거 배우고 그런 건 좋아도 이제 시합에 들어가면은 네.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남자 대 남자로서 이제 학교에서도 쌈박질 하면은 그러다 지면은 네. 너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잖아요, 솔직히. UFC 그 격투기든 뭐. 네. 근데 제가 지금 학창 시절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권법 배우는 사람은 없었고 막 싸움했어. 그냥 이렇게 주먹 아무데나 그냥 막 그렇죠. 그런 막 싸움만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종합격투기 선수의 훈련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진짜 한번 맞서 보면은 선수들은 이게 근데 이제 장난이 아니야. 그 이거. 권투 배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권투 배운 애들은 좀 정치가 작았거든요. 근데 이걸 피하고 때리니까 못 당하는 애들하고 그냥 막 싸우는 애들은. 그러니까 권법이 이게 상대가 안 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딱 보면,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래서 종합격투기로 넘어가겠다. 네. 이제 타격을 넣겠다. 음. 그러면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 주짓수만 하다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딱 하다가 네.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종합격투기를 한번 해보자. 그냥 네. 실력을 보고 네, 주짓수를 좀 곧잘 하니까 너는 이제 타격만 좀 하면은 잘할 거다. 네. 그래서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해주니까 네. 저도 하고 싶으니까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럼 원래 이렇게 타격 같은 걸 알고 있었던 거 상황이에요? 아니면 좀 복싱 아니면 권투 뭐 이런 것들에 좀 접해본 상황이에요? 관심이 있었죠 항상. 관심만 그리고 있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일단 걸음만 뛰면 태권도 시작하니까요. 태권도는 했었어요? 태권도도 했었죠. 근데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 싸움은 좋아했어요? 아니면 싸움을 싫어했나요? 싸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하지 그냥 마요. 그런 격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안 싸웠어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때? 쌈박질 많이 했죠. 어릴 때.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네. 싸움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 부모님한테 하도 혼나니까 이제 막 네. 그게 막 뭔지 막 조심하게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혼나기가 싫어서. 네. 그러니까 그 원희사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제 권투 쪽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했던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권투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었고 맨날 끄떡하면 태권도. 근데 태권도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네. 이제 막 하기가 싫으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기가 싫어서. 네. 그 학교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길거리 싸움을 보면은 네. 한 30초 가나 30초, 3, 40초 되면 30초 이제 그거밖에 안 되지. 3초 지나면 이제 과호 보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조영승 선수가 네. 뭐 경기를 뛸 때 예를 들자면 그 종합 네. 격투기 경기를 뛸 때 네. 보통 라운드가 5분 정도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10분인가? 아니 5분 5분 해가지고 3라운드를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순간 네. 이게 어떻게 좀 마인드가 좀 달라지는 거 확실하죠. 이게 뭐가 딱 켜지는 게 있지 않아요? 좀 보면은. 그렇죠. 그냥 항상 생각은 그거죠. 무조건 이기고 내려온다. 네, 그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그러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커튼 열어가지고 조영승 이렇게 딱 할 때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아 그때는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쫙 소름이 돋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그게 거예요.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저기 어드레날린이 막 나올 것 같아. 맞아요. 예, 예. 나오는구나. 네, 그게. 나와서 이제 무대 위에서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살짝 오는 이성을 거죠. 잃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잃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욕도 많이 하고 무대에서 싸우면서. 네. 코너 아니, 맥그레거네. 싸우면서는 안 했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이겨 KO 시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욕이 빡 나가는 거죠. 저거네 저기 네. 그 NBA에서 마이클 조던이 트래시톡의 1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던을 보면은 트래시톡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트래시톡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을 북돋는 그게 맞아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도 그 주짓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네네. 그 미국에서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네. 전지훈련을 하는데 올해도 이제 나와가지고 전지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저번 주에 뭐 덴버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좀 뭔가 내셔널 팀으로 왔고요. 팀으로. 네, 작년에는 이제 국가대표라는 좀 타이틀을 달고 이제 뭐 좀 지원 받아서 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 온 거고 올해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올해는 그러니까 팀에서는 합류를 안 하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덴버 지역 시합 하나 하고 왔고요. 그래서 주짓수 세계에서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뭐 그런 거 뭐 로컬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네. 올라가는 건가요? 계속? 지역 대회를 다니면서 이제 포인트를 쌓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쌓아서 점수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리제스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좀 일찍 와서 이제 지역 돌아다니면서 포인트 쌓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못 쌓으면은 월드 챔피언십에 저는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시합을 잘 해야죠. 결국엔 궁극적으로 UFC 챔피언이 되고 싶은 게 지금은 없어요. 네, UFC 챔피언에 대한 뭐 열망 같은 건 없고. 처음에는 그게 있었겠죠. 무조건 항상 제일 높은 곳을 보고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짓수 월드 챔피언이 되고 싶은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격투기를 조금 하다 조금이 아니라 그래도 8경기 했나? 아니 6번 했습니다. 6번 경기를 이렇게 뛴 다음에 네. 주짓수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네, 그냥 그 하면서도 종합격투기 하면서도 주짓수는 계속 꾸준히 수련했고요. 그 종합격투기 지금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미식축구 우리나라 미국에서 미식축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세게 머리를 이래 컨택트가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뇌진탕 환자가 많고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병원 신세 지는 사람이 많고 솔직히 제가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풋볼 선수 출신인데 NFL 거의 갈 뻔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NFL 선수가 많은데 너무 그 뇌진탕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그 몸이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식축구가 그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뭐 현역으로 뛰는 선수는 모르는데 옛날서부터 이렇게 NFL까지 갔던 선수들은 아는데 대부분 뭐가 아프더라도 그 진통제를 맞고 그 주사로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가고 뭐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서도 손가락이 안 부러진 손가락이 없대요. 맞아요. 그 정도로 누구냐면 유진청이라고 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처음 그 앞에 라인맨 출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에서 활동하고 나 알아요. 당연히 알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그 라인 코치로서 코치를 했는데 그 해에 또 슈퍼볼을 이겼어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반지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한 얘기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풋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한대요.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니까 그 영광은 되게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풋볼 선수 생명이 4, 5년 길어야 4, 5년이에요. 물론 탐 브레이디 같은 어나멀리도 있지만 탐 브레이디 같은 경우는 20몇 년 했지만 쿼터백 포지션이고 어펜시브 온라인이 항상 튼튼했기 때문에 많이 지켜줬다고요. 탐 브레이디 같은 경우. 근데 대부분은 그 거의 그 장애인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소송도 걸려 있어요. NFL 상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그 선수들 보험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소송도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 선수 생활들이. 그 은퇴 생활이. 그렇죠. 그 계속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머리에 컨택트가 있으면은 이게 또 그 다른 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치매하고 관련돼 있는 병인데. 그렇고 디멘시아도.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유명했던 뭐 권투 선수라는 미노아맨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직접 한 146경기를 뛰었어요. 아니 거의 150개를 뛰었어. 맞아. 많이 격투기 뛰었어요. 선수로서. 그리고 미노아맨 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아니 들이대 진짜. 두디가 맞으면서 그러다가 근데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느리더라고요. 아니 사실 지금 무하마드 알리도 은퇴를 계속 번복해가지고 하다가 40대 때까지 뛴 거 아니에요. 무하마드 알리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치매죠. 치매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말년에 마지막 1, 2년 때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때 많이 맞아서. 저희가 영화 알리 보면은 막 전성기 화려한 시절만 보는데 말년에는 정말로 처참하게 그러니까 왜 뛰는지 왜 그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막판에는 막 두들겨 맞고. 근데 그때 당한 게 치매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한민국 그 격투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고 아니면 좀 얘기가 있나요? 근데 일단은 한국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나 좀 그런 뭐 이게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선수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데 권투에서는 보면은 이게 연습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컨택트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종합격투기보다. 권투 선수 중에도 그런 한국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국에서 시합했던 그 김두구 선수 맞나요? 김두구 선수는 죽지 않아요? 난 김두구 선수하고 상대한 레이 맨시니 단독 인터뷰를 제가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레이 맨시니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이 시달렸어요. 왜냐면 김두구가 헝그리 정신으로 계속
덤볐어요. 들이대. 네, 계속 네. 들이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스포츠계도 난리가 났거든요. 김두구가 사망해가지고 그리고 레이 맨싱이도 그때 이후로 꼬꾸라지고 왜냐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우울증에 조금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와인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레이 맨슨이 지금 산타모니카에서 와인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김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싸움을 중단시켰어야 맞는데 그걸 괜히 그냥 싸우게 해가지고 사망한 최악의 케이스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최악의 케이스가 한국에 있었네요. 네. 한국에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완전 그거는 진짜 나도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 있을 거예요. 챔피언. 네. 챔피언이라고 있었지. 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격투기에 기미 5. 기미 5 맞아요. 기미 5도 예, 선수 옛날에. 한 명이 경기 도중은 아니더라도 경기 끝나고 죽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게 너무 옛날 얘기를 잘 아니 모르는데. 김두구도 끝나고 죽었어. 김두구도 경기 끝나고 이제 사망했는데 네. 아마 그 아들이 있어요. 김두구가 아들이 있었어. 그래? 애기였어요. 네. 사망했을 때.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취재가 됐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팍스 스포츠에 그 마크 크리글이라고 복싱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좀 도와줬어요. 그 친구 그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김두구 관련은. 네. 근데 굉장히 제가 볼 때 스포츠계에 있어서 가장 슬픈 스토리 중에 하나가 김두구 스토리예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 김두구도 마찬가지. 그 파이터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패션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인구가 특히 파이팅 스포츠하고 또 컴뱃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본인도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안 하죠. 많이 안 하죠. 왜냐면 그 정도의 이제 그 간땡이라고 하나? 예, 간땡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근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 지금은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살아있다.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네. 세계 선수권 챔피언. 네. 그런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아드레날린 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드레날린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중독돼서 아니, 그것도 있어요. 네. 시합에 좀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겼을 때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희와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그 가수로서 이제 연예인이 돼가지고 무대에 서서 메이저 무대에서 쓰는데 그 듣는 그 뭐 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인해 주세요 사람 알아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보면은 무대에 있는 그러니까 그럴 것 순간 같아. 이렇게 그 관중들이 열광하면은 거기에 중독되지 않을까요? 진짜? 완전히 완전히 중독돼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콘서트 하면 잠을 못 자는 게 흥분돼 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 열광하는 그 소리에. 근데 그럴 것 같아. 저렇게 막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 팬들이 막 그렇게 열광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 몸에 받으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30대 후반 거의 40 은퇴 못 하잖아. 워싱턴 모델즈에 컴백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그 When Nothing Else Matter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그 마지막 컴백. 그 자기가 아까 구단주잖아요. 공동 구단주였는데 이 결승골을 집어넣었을 때 그 희열 그리고 관중들의 그 환호 그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컴백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I miss that. 그러니까 다른 거는 미스 안 하는데 챔피언십 이런 것도 미스 안 하는데 결승골 넣었을 때 이렇게 막 주먹 불끈 쥐잖아요. 그러면서 환호 그거는 그 어떤 것과도 이게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백을 했어요. 물론 근데, 세 번째 컴백은 좀 초라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아니 왜 세계 선수권 대회 나오는데 네. 근데 최근에 UFC 챔피언이 한 얘기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인 분들한테 한 얘기가 맞아 그 얘기였어. 맞아 그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나는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 네, 좀 그런 얘기 많이. 왜냐면 열심히 하다가 이제 딱 목표를 이뤄내니까. 근데 그건 스포츠 선수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갬블러도 느낄 수 있을 것 갬블러도 같아요. 느낄 수 있고. 딱 그러면 straight royal flush, bam 나왔어. 일반인들은 네. 어떤 필이면은 그거랑 약간 좀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가장 느끼기 좋은 거는 이제 주짓수 시합이에요. 네. 주짓수 시합은 다 일반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로컬 대회는. 아 그러니까 원희사가 물어봤던 거는 내 생각에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하고 비교할 수가 있냐고 그 느낌을 비교. 운동 맞아요. 이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희열. 환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조던이 그 결승골 내가지고 그냥 끝냈을 때 막 이거 네. 있잖아요. 그 어떤 거가 필을 있을까? 일반인들도 느끼고 싶은데 어떤 비슷한 예를 들면 진짜 마감 작은 예를 들어서 네. 로또를 이기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감 시간에 기사 딱 끝냈어 이거야. 그런 거지. 아니면 퍼밋 프라이즈를 이기는 거. To be honest, 스피리추얼 프라이즈는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알잖아. 주면은 안 받을 딥스 근데 주면은 안 받겠어. 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알았어. to me it doesn't matter that 아니, 난 much. 받을 because- 것 같아 그래도. 아니 왜냐하면 진실 얘기하는데 그 필요 근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그냥 일반인들이 느낄 제가 그 약간 느끼기에는 그 휩싸하게 느낄 수 가장 비슷한 거는 그냥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학교 운동회 할 때 우리가 계주에 나갔어. 예, 반 대표로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그때 기분 너무 좋잖아. 있는. 예. 근데 이제 매치에서 우승했을 때 기분은 그거에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배가 되겠지. 예,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그 예. 그거 느낌이 중독되죠. 중독적이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런 그래서 거 뭐 같아. 하면 아이들 계속 나도, 하는 거고. 맞아. 예. 근데 그게 딱 이렇게 딱 나는 게 네. 내 생각에는 네. 내가 이렇게 지켜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그만큼 컴뱃 스포츠를 하는 그런 선수가 고생이 심한 것 같아요. 그 그쵸. 훈련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쵸. 예. 진짜 훈련 한번 하루에 그 진짜 네. 뭐 시합을 준비할 때 네. 뭐 그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 종합격투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그게 좀 네, 빡센 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종합격투기를 했을 때 네. 그때 훈련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아침에 러닝을 해요. 이제 한 8km에서 10km 정도. 그 아침에 네네. 그래서 Mileage wise 4 miles, 5 miles. Yeah, 4 Right, miles. right, 10km 정도면은 한 네. 한 4, 5 miles. 근데 나도 옛날에는 4, 5마일은 달렸거든. 근데 뭐 네. 그 일단 그건 매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아침에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식사.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그때는 이제 주말에는 쉬었죠. 음. 네. 그리고 그걸 하고 이제 본 훈련을 하러 갑니다. 저는 훈련. 제 훈련 루틴을 얘기해 예. 드릴게요. 달리기 하고 이제 저는 도복 주짓수를 했어요. 어허. 네, 그래플링 연습을 했어요. 예. 그래플링 연습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치님 만나서 이제 산으로 갔어요. 산. 그래서 언덕 달리기를 했어요. 산 달리기. 그 한국에서 그 언덕 달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산을 많이 뛰어요. 한국 한국 그 근데. 언덕 달리기가 빡세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권하솔 그냥- 선수도 그렇고. 저는 평지 달리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언덕 달리기가 되게 좋아요. 네, 네. 심폐 아, 지구력 향상에 되게 오케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네. 고도가 높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예. 좀 더 공기가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근데 뭐 고도까지는 제가 못 느꼈고 너무 높지 높이 안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올라가는 게 힘든 거죠. 네, 예.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뛰고. 뛰고 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영양분 섭취하고 식사하고 이제 그때는 본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웜업이었어요? 체력 운동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주짓수 2시간 했잖아. 주짓수잖아요. MMA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도복을 입고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음. 종합격투기를 뛸 거면은 네, 네, 네. 이제 그 아무것도 안 입고 할 건데 아무것도 안 입는 건 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티셔츠 상의 이탈이 그게 뭐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도복을 입고 하면은 되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좀 플랜을 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도복에서 기술이 다르잖아요. 또 이제 선수하고 대응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예. 초크도 도복을 이용해 가지고 초크를 할 수가 예,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건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주짓수를 도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오. 네. 그 좀 더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예. 저희 피지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훈련할 때, 그 막상 그 경기날 말고 그 준비할 때 이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 멘탈 같아요. 그런 나도 것 같아요. 멘탈. 솔직히 멘탈인 것 나도 같아요. 멘탈인 것 예. 같아. 아니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데이 네. 이렇게 하루를 겪을 때 멘탈 싸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근데 강한 멘탈은 강한 체력 훈련에서 나오는 거죠. 아 네. 아 이게 이게 사이클이네. 같이 가는 거네. 네, 같이 가는 어쩔 수 예, 없어요. 음과 뭐가 양처럼. 따로 예. 혼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야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 정신적으로도 더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에브리데이 그 싸워야 되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멘탈만 훈련해야겠다. 강한 멘탈만 훈련해야겠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훈련이 돼요? 멘탈이? 네. 육체적인 훈련을 이겨내야지 멘탈이 세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저기 그런 만트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선수들이 스스로 이렇게 힘 북돋기 위해서 막 슬로건 같은 거 뭐 나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막 되풀이하고 미국 선수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I can conquer the world 그거를 막 그러니까 인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거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 자기 세뇌지. 있죠. 예. 있죠. 네. 내 자신과 합리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죠.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 네네.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100m를 가야 되는데 오늘은 80m만 가자. 맞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나는 근데 그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에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사람들이 살면서 솔직히 나는 항상 우리는 합리화하는 것 같아. 뭔지 알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합리화. 우리는 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그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True, I agree. Right? 그거를 지금 딱 얘기하는 그런 디스플린을 그런 뭐 자기와 약속한 거를 지키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기를 시합을 했었을 때 그러면 웨이트 커트도 있잖아요. 내가 몸무게도 줄여야 돼.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뭐 훈련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그 파이팅 무게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무게. 네, 평소 무게가 있죠. 그렇죠. 조영순 선수는 이게 비슷해요. 좀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근데 격투기 할 때 되게 많이 뺐어요. 더 빼요? 네, 제가 평소에는 킬로그램으로 76, 75. 그러면 한 165 파운드? 근데 그 싸울 때는 62kg까지 뺐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낮을수록 더 싸우기 리게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전날 개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3kg를 뺀다는 거예요. 10kg에서 13kg 뺐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기간에 빼는 거예요? 3주에서 4주 정도? 3주에서 4주. 네. 무식하게 하시는 아니네. 그냥 좀 이렇게 웨이트 컷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수분 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다 먹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럼 보통 수분을 빼는 거에서 한 몇 킬로가 빠지는 거예요? 한 3, 4kg 정도? 이야. 네. 근데 이렇게 그 자세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임하세요? 우리는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아니면 전혀 지금 마인드 세트가 우리랑은 다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조금 다를 거야. 네. 그냥 어차피 운동이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저희도 있지만 출퇴근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어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구나. 저는 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런 건 없죠. 네. 이게 정말 외로운 길을 뛰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자친구도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전지 훈련을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다 놓고 자기의 편안함을 떠나가지고 뭐 타국에 와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시잖아요 보면은. 이 친구는 되게 희한한 게 약간 그 옛날에 그 마셜 아트 그 수련돼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이 친구가 밀레니얼들은 그거보다도 내가 이 친구가 왜 미국에 와서 왜 굳이 작년에 왔을 때 뭐 자기가 꼭 여기를 가야 된대요. 여기 가가지고 이걸 훈련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난 꼭 왜 굳이 여기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 여기가 진짜 잘하는 데인가 뭐 그거 아닌데 뭐 잘하는 데긴 한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에 세계 선수권 설명해 주세요. 그걸 왜 거기를 선택했었는지 우리.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지? 미쳐버린다 진짜. 지어낸 거예요 그거? 아니 지어낸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그 상대방 그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졌는데 맞아 얘기해줘요. 그거. 제가 이게 세계 선수권이 뭐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부다비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아부다비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여기 LA에 다녀요. 자기 아버지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한인타운 근처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제가 결승에서 걔한테 졌어요. 져가지고 걔를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걔가 훈련하는 데에 가서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잡아야지. 작년 얘기예요. 올해는 내가 얘를 잡아야겠다. 트레이닝 하면서. 근데 못 잡았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냥 언더 레코드 되고 리포트 되니까. 그냥 그거예요. 스테로이드.
지금 스테로이드 얘기해서 그런데 스테로이드 논란이 많거든요. UFC에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브락 레스너 얘기도 했는데 브락 레스너도 뭔가 몸집이 너무 크다. Dude, he's on steroids. 스테로이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침 UFC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스테로이드 얘기도 있었고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브락 레스너가. 한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논란도 있었고 지금 그리고 몸집이 아무리 운동해도 저런 몸은 정상적으로 나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테로이드가 난무합니까 사실 격투기에서? 난무하죠. 안 하면 바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근데 그거는 치팅 아니에요? 솔직히 야구도 제가 이제 야구도 예전에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야구도 이렇게 베리 본즈가 73홈런 때렸다고요. 근데 원래 베리 본즈가 알죠? 베리 본즈가 원래 5-2 플레이어예요. 빨리 달리고 빨리 이거 잘 치고 수비 잘하고. 근데 이제 마크 맥코이하고 세미 소서가 자기보다 실력 떨어진 애들이 몸집 부풀리고 이렇게 70홈런씩 때리고 이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야 나보다 한 수 낮은 애들이 이제 막 온갖 각광을 받고 야구가 그래서 메이저리그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정기적으로 받고 날리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은 정신적으로 일단 자신감이 생긴대요. 정신적으로 일단 그게 엄청나다고 그래요. 멘탈도 그렇고 피지컬리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치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해서 이렇게 그 승승장구한다는 건. 근데 지금 주짓수 판에서는 되게 당연하듯이 해요. 문제가 Are you 있다. serious? 네, 근데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걸렸네? 그냥 이거예요. 와, 쟤 나쁜 놈이다. 진짜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진짜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한번 그렇게 하면은 거의 선수 생명이 지장이 이제 받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짓수는 출전 정지가 1년인가 2년밖에 안 돼요. 네. 그거 비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 베리 본즈 같은 경우는 그 스테로이드 걸려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명예전당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력으로는 역사상 최고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베리 번스랑 그 세미 소사하고 마크 맥과이어 그리고 이거를 휘슬블로우 한 게 호세 칸세코예요. 같이 팀 동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걔도 스테로이드 하지. 배시 브라더스. He also 그 호세 칸세코가 이제 그거를 매매야.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만 한 게 걸려가지고 아니라 다 불었구나. 그거를 판매책이야. 저 치사한 놈. 근데 이제 얘가 불었어요. 그 책에서. 걸려가지고 아니 부른 근데 거네. 걸려가서 본 거 바라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안 이미 죽는다. 다 그치 뉴스 이제 논란이 되고 한 걸 다 폭로를 했죠.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마도나하고 결혼했었잖아요. 네, 근데 호세 칸세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기가 스테로이드 안 맞았으면 자긴 절대 메이저리그 못 됐다고. 실력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게 이게 점프가 된다는 거죠. 근데 투수들도 다 그때 이거 맞고 하고 그래서 그때 90년대 기록들은 다 삭제시켜 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가지고 그 경쟁을 한다는 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짓수판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웃겨요. 제가 브라질 선수들이 줄을 이루거든요. 네. 근데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작년도 챔피언이에요. 작년도 월드 챔피언인데 올해 걸렸어요. 오. 네, 올해 걸렸어. That's crazy. 근데 그가 얻는 인기는 작년이랑 비교가 안 돼. 더 인기가 있어요. 진짜로? 네, 걸렸는데도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아요. 왜? 모르겠어 나도. 걔를 그냥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잘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브라질판에서 이걸 그냥 다 허용하자 이건가? 지금 분위기가? 그냥 하는구나. 다 하는구나. 그 메달은 박탈받지 않고. 박탈은 당했어요. 그렇지만 사설 대회는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문화 충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깐. 이건 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다들 스테로이드 하는구나. 솔직히 이 얘기는 저도 지금 받고 조금 쇼크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브레이크 이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가 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담배 연기를 내뱉고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기 누가 문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네요. 이런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얼굴로 향했어요. 담배 연기로 폐를 끼쳐 구박을 받고 미안해하는 A씨입니다. 다음 날인 오늘 역시 문 앞에서 담배를 피는 A씨. 어제 담배 연기를 온 얼굴에 맞았던 B씨를 보고는 문으로부터 멀리 달려가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LA 카운티는 건물 정문과 출구 20피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 내 눈앞에선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겐 피해가 됩니다. 간접 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이 되어주세요. 네, 문화 충격. 방금 충격 받았습니다. 네, 진짜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고 사실 그 스포츠계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지금 없애자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안 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NBA 메이저리그하고 NFL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HGH라든지 그렇게 그 성장 호르몬 네네. 주입한 게 이제 탄로가 날 때. 근데 지금 그 주짓수판에서는 이게 사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안 하는 게 바보고 해서 걸려도 스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그 하시는 말이 것 같은데. 딱 지금 현 상황이랑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하시죠. 안 하는 게 바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 아직도 이제 격투 스포츠에서 한국 그 보디빌더들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요즘에는 그 피지크 모델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 저번에도 보디빌더 친구가 한번 왔었는데 네. 내추럴급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내추럴급이 나눠져 있다는 있잖아요. 거는 네. 나눠 가지고 네. 이제 스테로이드를 하고 하든지 퍼포먼스 엔핸싱 드러그를 하든지 음. 그 분류에서 이제 얼핏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하는 이유가 네. 훈련할 때 안 지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웨이트리프팅 하면 이거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할 때 지칠 때가 있잖아 막. 근데 그거를 푸시가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치팅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서도 그러는데 왜 프라이드라고 네, 그 알죠. 네. 종합격투기 단체가 있었는데 네. 걔네들은 그 경기가 15분까지 했어. 아니 그 라운드가 네. 15분까지 했었어요. 진짜 지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떤 데는 45분까지 싸우는 거야 이걸 굴러다니면서. 근데 네. 종합격투기에서 뭐 조금 클린치 있다가 뭐 테이크다운 한두 번 하고 뭐 그렇게까지만 해도 힘들죠. 힘들어 버리는데 이거 15분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미친 거 아니냐고. 프라이드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단체잖아요. 네. 깡패 단체. 거기에도 그 금지 약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검사만 안 하지.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금지 약물이 뭐다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만 요거 빼고 해라. 보고 하라는 좀 거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네. 확실히 보는 재미는 더 재밌었어요. 아니 그거는 훨씬 더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네. 반드레이 실바는 난리 났죠. 야, 그 아니, 근육이 he was so 아니 솔직히 scary. 오케이 나도 브락 레스너가 네. 솔직히 저는 이제 WWE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재밌었으니까 다 봤을 네. 거예요. 그 스타가 트랜지션 해가지고 UFC에서 승승장구한다는 게 되게 좀 뭐지? 되게 좀 왜? 독특했어요. 그게 어떻게 WWE 그 가짜 짜고 치는 애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냐? 그래가지고 막 저기 응원을 했다고요. 레스너 여기 여기 LA 칼리시엄에서도 경기했을 때 갔고 프랭크 네네. 미어랑 해는 거 직접 갔어요, 봤어요. 그걸 난 또? 직접 봤어. 야. 취재 그 차원에서. 뭐냐? LA에서 스포츠 그 니콜라스 한국 케이- 선수랑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있었어. 니콜라스 맞아. 케이지가 네, 저도 저 봤어요. UFC 엄청난 그 네. 팬이라 가지고.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치팅해가지고 이긴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 보고 마크 솔직히. 헌트가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막 뭐라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나는 그 베리 번스도 원래 굉장히 존경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투수들이 피해. 기억하실 거예요. 베리 번스가 이렇게 타석에 들어가면은 그냥 포볼이에요. 그냥 그 고의 사고.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웬만큼 그냥 띄우면은 날릴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게 다 그 주사기를 그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전 사기라고 보고 내추럴하게 잘하는 거에 네. 박수 받을 일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그 쇼헤이 오타니 알죠? 예, 쇼헤이 알죠. 오타니 같은 외국 경우에는 지금 투수 타자로서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안 맞고서 지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난 그런 선수들이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Are you 봐. sure? I think 랜스 암스트롱도 피까지 걸러내면서 랜스 암스트롱도 걸렸지. 와, 근데 그거는 정말 랜스 암스트롱, 리브스트롱 그 캠페인을 네, 하면서 뭐 암 그때는 영웅이었지. 완전 영웅 걸리기 전에 스테로이드 걸리기 전에 스테로이드 근데 걸리기 이 친구 이후로는 그 다큐멘터리 뭐 여자친구한테도 저기 덤프 당했잖아. 왜 스테로이드 셰럴 크로우. 셰럴 크로우 맞아. 셰럴 크로우 덤프. 거기서 이제 그 넷플릭스에 After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이카루스인가? 예. 그 이카루스가 또 거의 해에 너무 가까이 가지고 타가지고 어, 그런 예. 의미로 이래 그 다큐멘터리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예. 피를 걸러가면서 했대. 아니 피를 나는 뽑아가지고 플러싱을 저기가 하면서 자기 피를 안 걸리려고 야, 안 걸리려고. 걸리려고. 그러니까 그 벌써 한 6번 우승했죠. 투르드 프랑스에서. 근데 그것도 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안 맞은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WWE 얘기를 해서 그런데 프로레슬링도 몰락했잖아요. 헐크 호건하고 워리어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몰락한 이유가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크랙다운이 시작되면서 단속이 시작되면서 헐크 호건이 걸리고 워리어 기억하실 거예요. 워리어도 걸리고 그 무더기로 걸렸다고. 그래서 빈스 맥맨 알잖아요. 빈스 맥맨 그 네네. 지금은 최근에 쫓겨났죠. 뭐 또 그 자기가 이렇게 바람핀 거 무마하려다가 그걸 그 회사 돈으로 무마하려다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 왠지 쫓겨났었는데.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빈스 맥맨이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조사가 세게 들어가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90년대 갑자기 체격이 뚝 떨어졌어. 그 브렛 더 hitman Hart나 이렇게 그 조금 더 날씬한 선수들이 이제 뜨는. 근데 그 선수들조차도 맞고 다녔대. 그 브렛 더 hitman Hart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스테로이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봐요. 그 이제는 네. 거의 받아들이는 수준이라고 보면은. 결국 웨이트리프팅 월드에서 내추럴 섹션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아니 거 그 보면은 내추럴 섹션이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내추럴 섹션이 있고 그러면 언내추럴 섹션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야 결국은. 그래서 unnatural은 you can do all the performance It's enhancing crazy, drugs that you want. 음. 충분히 crazy. 하고 맘대로 하면서 그렇게 저징을 하자고. 근데 저는 그분들은 좀 그냥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혼자 하는 거잖아요. 포징하고. 예. 근데 격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대결을 하는 있으니까.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하고 대결하는 거잖아 이것도. 너클을 끼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희생하는 것도 있대요. 이제 제가 솔직히 이거 다 일찍 죽잖아. 스테로이드 관련된 책을 좀 봤는데 네. 그 예전에 베리 본즈 사건 막 터졌을 때 보면 베리 본즈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이런 얘기하기 이 그런데 비켄 뭐 고자. 야, 어. 그 성기 이슈가 이제 생겨가지고 여자친구하고 트러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 보면은 왜냐면은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 작아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작동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희생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테스토스테론 그 맞으니까 안 나오죠. 그게 몸에서 그게 안 나와. 자연적으로. 수치가 뭐 0.35 뭐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홈런을 65개 이상 넘겼던 애들 60년대 이후 그거를 지금 다 스테로이드로 취급을 해요. 솔직히 사실상. 근데 작년에 한 60몇 개 친 친구가 있어요. 뉴욕 양키스에서. 근데 이제 그 정기적으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부터는 우리가 인정하죠. 그 애스테리스크가 달려 있어요. 그 베리 본즈 73개 홈런. 그것도 박찬호 상대로 신기록 세웠어. 71, 72호 홈런. 하필 왜? 71호, 72호 홈런. 그 그래가지고. 영광일 수도 있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박찬호는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찬호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방어율이나 이런 거를 더 그 승률이나 이게 더 좋았을 텐데 박찬호 엄청나게 욕 먹었잖아요. 솔직히 먹튀라고. 텍사스에 5년 6,500만 달러 받고 갔는데 홈런 엄청 두둑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찬호가 나중에 불평한 게 다 스테로이드 맞은 애들 상대로 하는데 어떻게 안 두둑이 맞을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던 자기도 것 같아요. 했어야지. 박찬호는 이제 안 걸렸고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골프계에서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타 날리는 선수들. 그러니까 최경주 선수 있잖아요.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았대요. 이 장타가 왜 이렇게 멀리 나가지? 근데 막 짜증을 내더라고. 나는 출전할 때마다 피 검사하는데 그 피 빼가지고 힘 빠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는 얘기도 하더라고. 맞는 말이야. 해장국으로 좀 다시 보충해야 되겠네.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으로. 근데 스테로이드는 척결해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주짓수판에서도 이건 없어야 정정당당한 싸움이 그렇죠.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한국에서 이제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자였던 종합격투기 선수가 네. 그 여성으로 성전환. 성전환을 해가지고 네. 평정을 격투- 했죠. 평정을 했죠, 아주. 아니 완전 다 죽였어. 나가면 그냥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여성 선수들을 다 죽였어 진짜로. 아니 난 여성 선수들 죽을 것 같더라고. 그건 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수 선수 네. 그 한국에서 네. 뭐 예를 들자면 조영수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 네. 그러면은 여자 무대에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그걸 본인이 알겠는데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이런 규칙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몸무게, 같은 everything이더라도.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걔는 호르몬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렇게 네.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거를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그 한국 미국에 왜 이 얘기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네. 그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어. 그 여성 경기에서 뛸 수 있게끔 네. 해줘라. 해줬어요. 해줬어요? 예, 지금 뭐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너무 세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트랜스젠더 어젠다가 가장 세요. 그 메인스트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섹션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땐 그런데 네. 자기 여자라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수영에서 예를 들면 리아 타메스 같은 수영 경우에 격투기도 있었어 근데. 네, 격투기도 있었어요. 음. 그 남자 선수로는 빌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된 거예요. 하루는 아. 안 되겠다. 그 여자 선수 그 무대를 평정했어. 완전히 그냥 기록을 계속 세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일단 네. 근데 1년 반 동안 규칙대로 그 호르몬 suppression therapy를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고 호르몬 그거 어. 억제하는 억제. 그거는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아야 된대. 근데 내가 알기로는 리아 타메스가 너무 앞서가니까 그래도 일부러 남자였어 나는. 내가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서- 남자였어. 그래서 그래서 crazy. 일부러 자기 기록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월등히 앞서는 거야 실력이 리아 타메스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성전환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와. 격투기에서는 그러면 남자가 뭐가 다를까요? 뭐 딱 느꼈을 때 네. 여성들하고도 훈련을 해보고 네. 그리고 남자들하고 훈련하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다른 것 같아요? 좀 직접적으로 이제 현역이니까. 아니 여자 선수들이랑도 많이 해봤는데 예. 그래요? 예, 네. 체격도 왜소하고. 체격이 왜소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동체급의 남자랑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힘에서 밀리는 건 무조건 당연한 거죠. 무조건이죠. 이게 네. 무게가 달라도 네네. 골격이라든지 또 근육의 그 네. 덴셀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훈련했었던 네. 왜냐면 타고나가지고 나는 근육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고 놀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머슬 메모리이고 그게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그걸 아무리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아니면 서프레션 테라피를 하더라도 그래도 unfair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 그거는 문제가 있죠. 네, 안 되죠. 확실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여성 진짜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이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구에서도 지금 그런 이슈가 나고, 배구에서 지금 그 성전환 선수가 이렇게 그 스파이크를 했는데 뇌진탕 당한 거예요. 여자가 맞아가지고. 힘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근데 여자애도 때리면 그 뇌진탕 나지 않나? 그거? 아니 근데 그 트랜스젠더 그 남자애는 더 조금 더 이게 스파이시는- 세대 스파이크가 엄청 났나 봐요. 그래서 뇌진탕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운동에 지금 그 이끌고 있어요. 오. 예. 네. 맞아. 예, 근데 지금 미국 메인스트림을 보면은 지금 네. 저는 뭐 영킴 이사는 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메인스트림이 정신 나갔다고 봐요. 미국에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이성을 잃었고 네. 지금 미쳐 날뛴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를 자꾸 푸시해요. 이거를 반대하면은 너 트랜스젠더 중모하는구나. 취소돼. 포비아라고 취소, 비판을 왕따. 해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식으로. 근데 이제 여성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이거는 여성들을 탄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성 일부에서는 그 월경 하는 사람만 여성으로 쳐야 된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여성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를 메긴 켈리가 얘기했어요. 보수 농계. 뭐 그 여자가 되는 게 여성이 되는 게 그냥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여성들이 겪은 것도 많잖아요. 보면은 매달 겪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여성으로서 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면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남성하고 이렇게 맞댔을 때 그 똑같은 뭐 월급을 타려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됐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표권도 늦게 받았고 네.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근데 주짓수에서 저는 이제 그 에리 브라보를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에리 브라보 예, 얘기합시다. 근데 에리 브라보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주짓수에서 엄청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에디 브라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짓수라는 운동이 브라질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주류의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불가가 아니지. 에디 브라보가 딱 유명해진 계기가 ADCC라는 시합에 나가서 비브라질리언을 미국 선수로서
이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을 브라질 이긴 사람들 거죠. 다 예, 이기고.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게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 브라보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넘버 원까지 갔던 거죠, 사실 그 에디 브라보가. 그러니까 뭐 그 주짓수에서.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넘버 원이고, 네. 예, 그리고 자기만의 또 독단적인 테크닉이랑 그런 녹이라고 하죠. 도복을 안 입고 하는 주짓수 판에서는 넘버 원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개척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기만의 기술을 또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 네. 애드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평가를 좋게 받고 네, 있는데. 그래서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보면은 격투기 선수 출신들이 이렇게 그 정치 논평을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솔직히 에리 브라보도 약간 음모론으로 가는 건 있는데 네. 그 논평을 그러니까 그 세상을 좀 그 올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에리 브라보도 그렇고 네.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네. 격투기 백그라운드잖아요. 태권도 네네. 배우고 태권도 저희 검은띠까지 맞아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면은 그 둘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더 많아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보면은 그 격투기 좀 약간 뭐가 있나요? 그 격투기 선수들끼리 이렇게 저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네? 그런가요? 궁금했어요. 지금 보면은 왜 격투기 선수 출신들이 이게 지금 리더 목소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조 로건 같은 경우에는 넘버 원이 3개. 음. 전 세계 넘버 원. 예. 근데 저는 그냥 딱 이거 하나 맞는 건데 자기 소신은 있어요 무조건. 예. 아. 굽히지 않는 소신.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격투 선수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그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네.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고 그 고통이 많은 그런 훈련 기간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내고 거기다가 네. 또 맨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훈련이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굶어야 돼. 아니 그리고-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일부 그러니까 에리 브라보나 이런 조 로건 같은 거 보면은 일반 저널리스트보다 나아. 솔직히 그 파고들려고 하는 게 네. 자꾸 연구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술도 계속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에 미쳐 있는 사람들. 예. 그거예요. 예. 오타쿠세요? 오타쿠인 것 같아. 맞아. 저도 그냥 오타쿠예요. 주짓수에 지금 오타쿠죠. 네. 아니, 그게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 검티까지 따고 여러 가지를 이뤄냈는데 예. 뭐 질릴 데가 없어요. 아 나 이거 그만 뭐 좀. 근데 이렇게 질리지 않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제가 한 격투기를? 16년 됐어요. 16년. 16년. 주짓수 한지.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네. 그 일반인들하고 싸운 적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인이랑 싸운 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체육관에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스파링을 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 네. 도장 깨기. 옛날에 제가 체육관에 있었는데 어떤 회원이 여자애가 이제 자기 미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 또 미군이라고 네. 또 더 잘한다고 생각했겠네. 키가 한 2m 되는데 2m? 그래고 자기한테 그랬대. 체육만이네. 나 주짓수 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애가 관원 여자애가 사부님 제 친구 주짓수 좀 한다는데 사부님이랑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어린 마음에 왠지 안 된다고 하면 빼는 것 같아서 그렇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네, 했죠. 네. 그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 그냥 상대가 안 됐죠. 바로 저한테. 끝냈구나. 네. 그냥 어설픈 애였어요. 예, 그냥 되게 자기 자랑하는 애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격투기를 하면 싸움을 피하게 되나요? 그 그렇죠. 일반인들이 막 자꾸 그런 그 이런 경우도 그렇고 뭐 그냥 네. 막 까불 때 그런 전제가 깔려 있죠. 내가 싸워서 굳이 왜? 내가 뭐하러 싸워야라. 예. 그 밖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그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살인 그걸로도 가능하다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권투 선수들이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지가 돼 있다 일반인들하고 싸우는 건 그건 맞나요?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절대 싸우면 안 되죠. 네, 일반인들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싸움은 기술인 거죠 거의. 기초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It's true. 되게 진실을 묻어난다. 다 그 얘기. 요즘에 그 명현만 선수가 네. 그 유튜브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악플러인가 뭐 말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대결을 했어요. 자기가 계속 스파링을 하자고 영철. 영철 네. 그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 그 뭐 한 30초인가 네. 30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몇 번 다운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두드겨 맞았어 그냥. 아니 요새 그런 유튜버들이 막 뜨는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네. 요즘엔 길거리 싸움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어디 밭에 가가지고 네. 친구들끼리 붙어가지고 옛날에 그 킴볼 킴보 슬라이스가 네. 그 했던 것처럼 백겨 그렇게 딱 붙어.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유튜브만으로 활동하는 그런 격투기 프로모션도 네. 그거 블랙 컴뱃이 그렇잖아요 블랙 컴뱃. 보면은 네. 예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자극적인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 프로 무대에서 보면은 뭐 우리 둘 다 정문홍 회장 그 로드 FC 회장님 아시잖아요. 보면은 네. 되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선수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닥터들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게 페어하기 위해서 무게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약속된 그 개체량으로 그거 지켜줘야 되고 맞아요. 같이 이거 경기를 해야 되고 스포츠죠, 스포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유튜브 같은 그런 데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기미 5에서 있었던 사고들처럼 뭐 사고가 제약이 있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게 왜 나왔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대중들이 원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튜버들이 이거 돈 된다. 이거 맞춰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게 또 나오는 거고. 저거는요 피지컬 100 보셨어요? 맞아, 그거 봤어요. 얘기했는데. 네, 봤습니다. 거기 근데 보니까 추성훈 선수 되게 네.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네네. 거기에 있는 그 여성하고 남자랑 또 유튜브 프로그램인가 대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예. 뭐 그 총평 한번 해주세요. 그 피지컬 100 볼만한 저도 프로그램인지. 한 앞에만 봤어요. 아, 끝까지 안 보고. 네, 저도 앞에만 봤어요, 솔직히. 네, 근데 앞에는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많이 우승 후보로 그렇게 지목하지 않았나요? 추성훈을? 그럼요. 네. 다 추성훈 나온다고? 네. 늙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피지컬은 늙었다기보다 피지컬은 좋아요. 피지컬은 좋죠. 그 그러니까요. 내가 그 지금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는데 뭐 윤현빈이라든지 그 네. 왕비호였던 네. 예 지금 윤현빈도 싸움 짱이야. 되게 잘해요 보면은.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단체 H 유진하고 그리고 추성훈하고 그리고 또 누구 뭉쳤더라고요. 네, 그 아마 피지컬백에 좀 출연했던 사람들도 좀 나올 거예요. 예. 예, 그게 예. 그 뭐였죠 그게? 그게 일본에서 지금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구독자가 굉장히 한 200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예. 유튜브가 하는 거예요. 네, 그분도 유튜브에서 알아요? 거기 이제 여자 한 명이 네. 되게 덩치가 컸는데 춘리. 어, 춘리를 깔아 나- 뭉갠 사람. 네. 박형근. 박형근. 알죠. 막 웃으면서 네네. 그분 조금 멋있더라고. 막 이렇게 네. 웃으면서 막 너무 여유롭게. 네. 내가 본 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좀 봐야 되겠어 그걸.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저기 덩치가 되게 큰데 음. 갖고 놀았어요. 솔직히 그 남자분이. 여자가 아니 남자가. 아, 남자가? 여자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남자는 덩치가 좀 더 왜소하지 않아요? 저보다 그분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 아는 친구. 네, 저랑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친구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느낌 스타일이. 네, 막 웃겨요. 되게 싱글벙글 재밌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싱글벙글 웃으면서 네. 했는데 이거를 무릎으로 이걸 눌렀다고 조금 논란이 됐어요. 여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 그쵸? 네, 그러니 맞아요. 그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이걸 네. 근데 이제 찍어가지고. 그 당한 여자분이 이거는 스포츠다. 왜 니들이 난리냐. 네,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여성분이 그 정신이 있네. 그죠? 네.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단체가 이제 지금 한일전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예, 한일전. 그러니까 그 아사쿠라 선수, 예, 아사쿠라 카이, 아사쿠라 미쿠루 얘네. 그 둘이 형제인데 둘이 좀 이제 좀 약간 third rate 그 단체 한마디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뭐라 그러지 언더그라운드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네. 한일전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좀 이제 중심이 잡히겠네요. 되게 보면 추성훈이 또 리드하니까. 네, 그게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티저는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추성훈이 한국 사람으로 뛰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 참 추성훈이 어떻게 돼요? 국적이? 둘 다 일본 갖고 있나요? 사람이지. 일본인 건가요? 일본 일본이에요. 사람이야. 일본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그 대표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는 계속 있고. 근데 열정은 한국은 계속 이제 있지. 65세 이상만 인정하죠. 이중 국적을. 62세인가? 아 이중국적인가? 이중국적은 아니에요. 이중 그게 국적 그러니까 62세 이후부터는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62세, I don't know. 65세 뭐. 네,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그것도 기대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나오겠네요. 그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조영순 선수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세요? 저요. 이제 일단 단기 목표. 어. 네, 일단 지금 미국 왔으니까 이제 훈련 잘 하고 시합도 뛰면서 포인트 만들어서 6월 초에 있을 저 롱비치에서 시합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 내는 거. 6월 초. 네. 그때는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언제입니까? 아마 롱비치에서? 6월 1, 2, 3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오케이. 네. 조영순 선수 벌써 지금 메달을 하나 땄으니까 이제 포인트가 좀 올라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며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꼭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 활약 예.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주짓수 선수 조영순과 함께했습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